환율 방어 소식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경제 뉴스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 달러 예금 금리가 연 0.%대로 떨어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연 1.5%였던 달러 예금 금리를 연 0.1%로 낮췄습니다. 하나은행도 연 2%에서 연 0.05%로 조정했습니다. 왜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내렸을까요? 오늘은 달러 예금 금리 인하와 환율 방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중요한 경제 뉴스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신한은행은 12월 30일부터 달러 예금 금리를 조정합니다. 솔 트래블 외화 예금의 금리가 연 1.5%에서 연 0.1%로 떨어집니다.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 통장도 같은 날부터 변경됩니다. 미국 달러 예금 금리가 연 2%에서 연 0.05%로 내려갑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12월 15일부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위비 트래블 외화 예금의 달러 금리를 연 1%에서 연 0.1%로 낮췄습니다. 달러 예금 금리는 원래 원화 정기 예금보다 높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만큼 더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춘 걸까요?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연 0.%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예금으로 보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러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차원의 고민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외화 예금 유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19일 시중은행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달러 예금 상품의 마케팅 자제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원화 환전 수요 확대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특별 상품을 판매합니다. 외화 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고객에게 환율을 90% 우대해 줍니다. 실제로 달러 예금 잔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2월 22일 기준 달러 예금은 632억 달러입니다. 지난달에는 약 69억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다시 25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달러 예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달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24억 달러였습니다. 이달 22일에는 49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5억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의 달러 예금 잔액은 약 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환율 방어에 나섰을까요? 최근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결국 우리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둘째, 국제 정세의 불안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셋째, 수출입 불균형 때문입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달러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낮추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미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달러 예금 금리 인하도 그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달러 예금을 보유 중이라면 재검토하세요.
금리가 연 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자 수익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원화로 환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90%까지 환율을 우대해 줍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하면 환전 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전 시기를 고민하세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사면 손해입니다. 당장 여행 계획이 없다면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하게 환전할 필요가 없다면 시기를 늦추는 게 좋습니다. 다만 몇 달 내 여행이 확정됐다면 분할 환전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모두 바꾸지 말고 나눠서 환전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입 제품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환율이 높으면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구매를 미루세요. 환율이 안정되면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명품 같은 고가 품목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넷째, 해외 직구를 자주 한다면 환율 변동을 주시하세요. 환율이 높을 때는 직구 비용이 늘어납니다. 배송비와 관세를 포함하면 국내 구매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하세요. 환율 알람 앱을 활용하면 유리한 시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송금을 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비교하세요. 은행마다 환율 우대율이 다릅니다.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번 송금하면 수수료가 누적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송금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섯째, 외화 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달러만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통화로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유로화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도 검토해 보세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화의 금리와 전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곱째,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 중이라면 환차손을 고려하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투자 수익이 나도 환전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환율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환율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덟째, 환율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에서 실시간 환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도 환율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환율을 설정해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손실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아홉째, 정부 정책 발표를 주목하세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의 발표를 확인하세요. 환율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즉각 반응합니다. 뉴스를 통해 정책 변화를 파악하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열째, 불필요한 환전은 최대한 피하세요.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율 우대를 받아도 기본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환전하세요. 신용카드 해외 사용도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이번 달러 예금 금리 인하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인과 기업이 무분별하게 달러를 사재기하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금리 인하로 달러 수요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우려를 표합니다. 예금자의 자산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달러 예금 금리만 낮춰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환율 안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러 예금 금리 인하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달러 예금 금리 인하와 환율 방어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연 0.%대로 낮췄습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해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